뭔데 이것도? 뭐 화면 전환이 안 되냐? 껐다가 다시 켜봐야지. 벌써 다음 주 새학기 개강이다 보니까 이번 주에 선생님이 좀 바빴어요. 어때? 마지막 남은 한 주. 이번 겨울방학 잘 보낸 것 같아? 뭐 아무튼 선생님이 음, 일단 월금하고 선생님이 이번 학기 계획을 좀 짜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금요일이나 월요일날 수업을 못 하게 되는 날이 있거든. 그러면 그 전 수요일이나 이렇게 수요일로 살짝살짝 움직여서 할 거야. 확인 학습을 금요일 하는 대신 수요일 날 한다던가. 문제는 없이 수업 자체는 문제 없이 약간 이동은 필요할 것 같아. 음, 이게 뭐야?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뭐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이고 누나. 아우 왜 이래? 난 분명히 화면을 넘겼다고. 왜 안 넘어가냐고. 야, 넘어가 좀. 아이패드 이럴 거야? 응? 됐나 이제? 와, 진짜 정말 최고의 기계야. 봅시다. 오늘 내용은 제목은 오이 깜짝이야. 다시 꺼매져라. 얍 꺼맣게 만들었는데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자,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은 요거예요. 이 녀석이 실수이기만 한다면 시계값이든 뭐가 됐든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나갔다. 끝. 이 성질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조건이면 항상 성립을 하게 돼요. 근데 얘가 이 값이 수가 될 수도 있고 식이 될 수도 있죠. 수가 됐든 식이 됐든. 좀 생각을 해볼까? 뭐 수에 대한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식에 대한 얘기만 하면 되겠지. 어떤 식이 살펴봤더니 제곱식이었어. 를 확인할 수 있는 거. 판별식이 0이죠. 그 다음에 어떤 식이 완전 제곱식 더하기 양수가 돼.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져. 이것도 이해돼?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식은 이렇게 생겼어. 2차식 중에. 이거 이해돼? 돼, 안 돼? 잡을까? 음, C라는 식이 있는데, 방정식 말고, 얘 2차식이야.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판별식 0이 된다는 건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판별식 0보다 작으면 주어져 있는 식을 완전 제곱식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기본 2차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방정식, 뭐 부등식 함수를 떠나서 2차식에서. 그리하여, 봐봐, 그리하여 얘가 방정식이 되면, 생각해봐, 방정식이 되면 는영이 돼. 그리고 근을 떠올려봐. 어떻게 되겠는지. 음수 이항하면 양수 되죠? 그러니까 두 근으로 갈리는 거야. 제곱해서 양수 되니까 두 근으로 갈려. 얘는 이항할 거 없죠? 그러니까 x는 p, 중근이 돼. 양수를 이항하면 이쪽이 음수가 되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여기 조건에서 A 양수 조건이야. 얘 이항하면 어떻게 되겠어? 음수 되겠지. 제곱해서 음수 되는 거 없어요. 이해됐을까? 이걸 2차 함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꼭지점이 P, 음수죠. 꼭지점이 X축 아래에 있다고. 아래로 블록. 두 근 나오지. 얘는 꼭지점이 X축이라는 뜻이야. 얘는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는 뜻이야. 이해가 됐을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별식과 완전 제곱식 사이의 관계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는 게 의미가 있겠다. 그럼 이걸 가지고 부등식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판별식이 0이 되면 식은 제곱식이 되죠. 그럼 얘는 0보다 크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 항상. 이렇게 되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어. 0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 됐을까? 그리고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더라도 식의 값은 결국 함수 그래프의 높이잖아요. y값이니까. 그래서 판별식이 0이면 높이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모든 y값은 붕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높이는 0보다 크죠. y값은 0보다 크죠. 이 얘기가 이 얘기야. 그래서 제곱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을 하면 판별식 0이라는 건 제곱식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말할 수 있고, 판별식 0보다 작으면, 근데 항상 최고치 함계수가 양수인 조건으로 보는 거야. 양수로 틀어놓는 건 어렵지 않죠? 음수였다면 마이너스 곱해서 양수로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됐을까요? 끝. 괜히 줬나? 이건 판별식과 시계값에 대한 이야기고 부등식에 활용하는 거니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감각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없었구나. 오늘 한번 써보세요. 판별식이 0보다 큰 상황과 0인 상황과 0보다 작은 상황이 식이 어떻게 다루어지겠는지. 괜찮아. 이제 이해됐어? 판별식과 시계값이 어떻게 되겠는지. 그러면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란 뭐냐? 결국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값을 따질 건데, a를 양수로 맞춰 놓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음수였다면 양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 바꿔놓고 그 식이 완전 제곱식이면 이 식 전체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식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판별식 0보다 작으면 모든 식의 값은 양수가 된다. 0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해하셔야 돼요. 식이라는 것을. 2차식. 2차식과 판별식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이해됐어? 이해됐을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다 양수가 되는 거고, 얘가 0이 될 수 있다는 건 0까지는, 판별식이 0이 되는 것까지는 허용.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이거나 또는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즉 2차 함수 그래프로 그렸을 때 붕 뜨거나 붙는 것까지는 괜찮은 거지. 이 상황을 나타내는 게 바로 요거고, 요걸 한마디로 말하면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 판별식으로 설명하고 식으로도 설명할게요. 그래서 자, 보자. 근데 두 개 차이가 거의 없어. 그래서 판별식을 볼게요. 1번.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2가 0보다 작은 거고, a-2, a-6이 0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가볍게 6이고,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여기죠.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이렇게 된다. 두 번째, 식의 성질로서도 한번 보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려면 일단 상황을 정리를 해봐야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얼마가 필요하냐면 4분의 1 a제곱,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돼요. 이 식이. 그렇죠? 그럼 식 정리하면 x 더하기 2분의 1 a의 전체 제곱이고, 마이너스 4분의 1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얘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맞아요. 마이너스 4분의 1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얘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돼.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래서 마이너스 4를 다 곱해요. 마이너스 4를 다 곱합니다.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2는 0보다 작거나 같아요 했더니 같은 식이 나왔네요. 그렇죠? 원래 판별식이 이런 완전 제곱식 틀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녀석을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게 판별식이니까 같다. 그러니 아하, 2차식 0보다 항상 커요.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거고, 0보다 크거나 같아요까지 들어가면 판별식이 0이 되는 조건까지 집어넣어야 됩니다. 괜찮을까요? 2번 갑니다. 모든 실수자 일단 정리를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소소하게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수학 문제를 틀리는 일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이 문제에 딱 있어요. 뭐냐면 이제 선생님이랑 수업했기 때문에 조금 감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최고차항의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는지 2차 부등식이라고 했는지 이 부등식 이름을 잘 봐야 돼. 이 부등식 이름에 2차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얘는 0이면 안 돼. 근데 2차란 말이 만약에 없어. 그냥 다음 부등식이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가 0인 상황과 0이 아닌 상황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돼. 이해됐지? 얘는 2차 부등식이라고 불렸어. 그러니까 뒤에서 문제를 쭉 해결하는 과정에서 먼저 정해놓은 이 조건이 쓰일지 안 쓰일지는 아직 나도 몰라. 다만 그냥 무조건 이런 조건에서, 즉
다항식이야 최고창에 미정계수가 들어있어. 그럼 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시작해야 돼. 너는 0이 아니다. 그러므로 m는 마이너스 2면 안 돼. 이게 쓰일지 안 쓰일지 몰라. 그래도 써놓고 가는 거야. 무조건. 이건 습관이에요. 이거는 방정식이든 함수든 뭐 항등식이든 뭐든 다음 2차 식이라고 불리는지 다음 식이라고 불리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건을 잘 나눠야 된다. 그런 다음 얘는 일단 마이너스 2가 아니라면 일단 1번 m 플러스 2는 양수해야 돼. 다음 전체 2차식이 0보다 크려면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이해됐어요? 무조건 이건 만족해야 돼요. 즉 m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고야 and예요. and 두 번째 판별식 D를 볼 건데 4분의 D로 보면 되겠죠? 이차함 계수가 짝수니까 털어보면 m-1의 제곱 마이너스 AC 4m 더하기 2. 너가 0보다 어때야 돼? 어때야 돼? 어때야겠어? x축과 만나지 않고 위에 붕 떠 있어야지. 그래야 모든 y값이 양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 이 2차식을 하나의 2차 함수라고 보면 이 함수 값들이 모두 양수가 되게 붕 뜨게 만들려고. 이거 붕 뜨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래로 볼록하면서 x축과 안 만나야 되지. 아래로 볼록해요? 양수예요? x축과 안 만나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한 문제 안에서 부등식 한 두세 개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식의 값이 양수가 되려면 판별식은 음수가 돼야 된다. 이게 양수냐, 이게 음수냐, 이게 음수냐, 이게 양수냐 이렇게 헷갈린다고. 생각을 잘해야 돼. 외우려고 하지 마. 생각을 해. 다음 2차식 전체가 0보다 커야 돼. 즉 2차식 전체가 x축 위에 떠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야지라고 생각하고 계수를 들여다봐봐. 어떻게 봐야 될지. 아래로 볼록하면서 판별식 0보다 작아야겠죠. 아래로 볼록하고 판별식 0보다 작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6m 플러스 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인수분해되네. m 마이 플러스 1에 m 마이너스 7 이게 0보다 작아야 되네. m은 어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7보다 작은 이 영역이죠. 0보다 작은 영역이니까. 그러면 n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7보다 작아야 되네. 그럼 이제 결론 and였잖아. 이거랑 이것의 and 맞지? 마무리. 당연히 수직선 마이너스 1 빵꾸빵 7 빵꾸빵 마이너스 2 빵꾸빵 두 개가 겹쳐진 부분 얘죠. 이렇게 보셔야 된다. 됐어요?
그만합시다. 다른 짓 할라 했다가 할 필요 없어요. 자, 자, 실수가 되게 하는데 이건 조금 단순한 얘기죠. 루트 안에 어떤 식이 있고요. 잘 나오네요. 얘가 시수가 되려면 어때야 돼? 저 루트 안에 값이 뭐여야 돼? 너 전체가 뭐여야 됩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조건이 어떻게 돼요? 자, 이제 얘기를 해보자. 그 다음 뭐 해야 될까? 말해봐. 그 다음 뭐 해야 될 것 같아? 말 좀 해줘. 빨리 말해봐. 자, 너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어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끔 해주고 싶어요. K값의 범위로 구하세요. 뭐 확인할 거 있어? 확인할 거? 무릎을 탁 쳐야지. 뭐 해야 돼? 다항식에서 최고창이 미정계수 들어가면 이거 반드시 판단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죠. 얘가 0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이번 문제에서는 루트 안에 있는 식이 2차 식이다 보다 이런 언급이 하나도 없죠? 어? 그러므로 K 플러스 1이 만약에 0이면 성립하는지 따로 보는 거야. 어때? 0, 마이너스 0이고 5죠? 그러면 5는 0보다 크나 같나요? 자, 다시 말해볼게. 5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맞죠? 그러므로 성립이라고 쓰는 거야. 그럼 별도로 K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 하나는 찾아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얘가 0이 아니라면 어때야 돼? 얘가 0이 아니라면 가능한 건 이렇게 생기게 만드는 거지. 맞지? 이게 아니라면 K 플러스 1이 0보다 크면 이 상황이고 전체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2차식은 붙어도 상관없는 거야. 그치? 판별식 D는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0의 K 플러스 1이 0보다. 자, 판별식 썼어. 0보다 어때야 돼? 그치, 작거나 같아야겠지. 이거 인수분해라고 하라고 했더니 이것도 다 풀고 있어요. 공통인수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K 플러스 1로 묶으면 돼. 그럼 앞에서는 K 플러스 1 나오고 뒤에 마이너스 20이 나오니까. K값은 이차함수 그래프 그려볼까?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19야. K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9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마이너스 1일 때 성립하는 조건이니까 이것도 성립해요. 마이너스 1 성립. 이게 만약에 내가 두 번째 구한 K의 범위에 이게 포함이 안 됐잖아? 그때 가서 포함시켜주면 돼. 이해됐지? 근데 어쨌든 최고창의 개수에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 그 값이 0이 될 때랑 0이 아닐 때를 반드시 나눠서 각각 살펴보셔야 된다. 이해됐을까요? 자, 개수를 구하세요. 몇 개예요? 21개. 슝, 슈슝, 슝슝. 4번 문제 보죠.
항상 위쪽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차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 어떻게 읽으면 돼? 뭐의 차가? 도형으로 보면 뭐의 차가? 높이의 차가 0보다 큰 거죠. 항상 위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2차 함수식에서 1차 함수식을 뺀 값이 항상 양수란 얘기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에서 4x 마이너스 2a 제곱을 뺀 이 녀석이 항상 양수가 되도록 a값. 범위 x의 제곱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2x 더하기 2 a 제곱 플러스 a. 이게 0보다 커야 돼 항상. 그럼 이 2차식을 보자고. 2차식은 이 2차식을 그래프로 보면 x축 위에 떠버리란 얘기죠. 이렇게 이 값이. 그러면 그냥 판별식 말고 4분의 d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a. 이게 0보다 어때야 돼? 0보다 어때야 돼?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려면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 돼. 그렇지. a제곱 마이너스 2a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이 0보다 커야 돼. 선생님이 가능하면 얘 양수로 만드는 게 편하다 그랬죠. 최고차항이 음수면 양수로 만들어주면 돼요. 어떻게?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보다 뭐야 0보다 작은 게 0보다 크다로 바뀌는 거지. 그쵸? 그러면 이 이차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근이 1과 3이잖아. 1과 3 1과 3이 근이잖아요. 그쵸? 0보다 큰 범위는 1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A값의 범위는. 그래서 A값의 범위는 1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크다. 뭐야? 그치? 아무튼 계산에 오류가 생겼습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잘 하실 거예요. 선생님 오늘 좀 차분히 마무리하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아직?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정수 최대 K값. 결국 요 조건의 K범위죠. 그쵸? 이거 어떻게 보면 될까? 이러면 되는 거잖아. 이게 보기 편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2차식에 2차식이니까 서로 뺀 것도 2차식이 나올 거야. 그쵸? 그 다음에 2차식의 차가 0보다 작아요를 보는 것보다 0보다 커요를 보는 게 좀 낫죠. 나는 그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유도하는 게 난 좀 편해. 그래서 굳이 이렇게 쓸 수 있었거든. fx-gx가 0보다 작아 이렇게 쓸 수도 있었거든.
근데 선생님은 그냥 fx 이쪽으로 이양시켰어. 왜냐면 2차식이 0보다 커요를 보는 게 커요. 미안해. 0보다 커요를 보는 게 좀 더 자주 보게 되는 익숙한 녀석이니까. 그럼 gx-fx를 써보자는 거야. -k가 x제곱 개수고 gx에서 fx를 뺄 거지? 더하기 2에 k 플러스 2x고 다시 5에서 1을 뺄 거야. 더하기 4를 해서 0보다 크다라고 말할 거야. 맞아요. 이번에는 계산 실수가 없었네요. 자, 보면 이렇게 식을 만들었는데 뭘 따져봐? 다항식은 최고차항 계수가 미정 계수가 포함됐으면 이거 반드시 살피고 가야 됩니다. 자, 이게 0이면 돼요, 안 돼요? 잘 생각해. 0인 것이 가능해, 불가능해? 와밤. 되죠? 상관없어요. K는 2가 아니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1번 먼저 봐야 될 것. K가 2이면 어떨까? K가 2면 이 뒤에 항이 살아있죠? 이해됐어? 성립하지 않습니다. K에다 2 넣어보세요, 이거. 8x 더하기 4는 x값에 관계없이 항상 0보다 큰가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음수되죠? 이건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는 어떤 형태로든 x축 아래로 내려가. 무조건. 그러면 k는 2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2차식이 항상 붕 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만들어야 되지. 일단 뭐 해야 돼? 2-k가 0보다 어때야 돼? 무조건 커야지. 고로 k는 2보다 작고 이건 기본이야. k는 2보다 작아야 돼. 그리고 4분의 d를 봐야 돼. k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k가 0보다 어때야 돼? 어때야 돼? 판별식이 어때야 돼 이거? 작아야 돼. 그렇지. 그러면 k제곱 4k 더하기 4k 4 마이 진심? 4 마이너스 8이야? 마이너스 4야? 아, 치사하네. 그러면 얘가 어쨌든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크니까 이 식의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크니까 이 2차 부등식을 풀려면 근해 공식이 필요합니다. 그죠?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은 이게 근공이 필요하죠. 근공 써보자. 짝근공이죠. 짝근의 공식 K는 마이너스 4 루트 2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5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5 이렇게 된다. 얘가 4점 얼마거든요? (0보다) 작은 영역이니까 이렇게 나와. 부등식을 앞으로 가서
좀 풀어볼게요. K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5보다 크고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5보다 크면서 K는 2보다 작아야 돼. 근데 정수를 살펴보면 마이너스 4야? 얘가 4점 얼마란 말이에요. 그럼 4 뺐으니까 0점 얼마겠지. 정수 조건을 봐봐. 그럼 여기가 0이 들어가고 여기가 1이 들어가고 여기가 2예요. 자, 물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묻는 값이 정수 조건이죠? 정수 최대값 정수 얼마? 0이지. K값의 범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최대 정수는 0이야. 그래서 3-1에서 했던 선생님이 정수와 소수 부분 제곱근의 그러니까 루트를 포함하고 있는 시계값 계산 방법 잘 알아두시라고 했죠. 이 값이 0과 1 사이의 값이다. 수직선에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확인할 때 루트 밖으로 꺼내기 전 상태의 제곱근의 값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루트 20. 16하고 25 사이니까 4점 얼마거든. 4점 얼마에서 4 뺐으니까 0점 얼마죠? 그래서 0과 1 사이 값으로 알 수 있습니다. 참 마지막 계산까지 조금 그렇게 뭐 녹록하진 않네요. 딱딱 나 아까 여기서 약간 좀 짜증나긴 했거든. 계산해야 되네. 하면 돼. 하면 된다. 혹시 선생님이 계산이 틀리는지 한번 보자. 맞죠? 4K에 플러스 4K니까 8K 맞고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맞아.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 6번 볼게요. 자, 2차 부등식의 값이 딱 한 개만 나온대. 언제일까? 이건 부등식 근에 대한 추론을 좀 해내야 됩니다. 읽으면 돼. 근데 생각보다 간단해. 2차 부등식인데 좌변의 최고차항 계수 확정이죠. 1이라고. 맞아요? 그러면 이 2차 함수 그래프의 높이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꼴랑 한 점에서 만난대. 이해됐어? 자, 다시. 다음 2차 부등식의 해가 단 한 개 존재한대. 이 부등식을 풀었는데 근이 한 점이래. 이해됐어? 해가 한 개라는 거는 딱 한 점이란 뜻이야. 그러니 봐봐. 말을 해볼게. 얘는 아래로 볼록해. 그런데 X축이 있어. X축 또는 그것보다 작은 영역의 범위와 너의 교점이 딱 한 점이래. 그럼 어떤 상황이란 얘기야? 그렇지. 중근이란 얘기지.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딱 한 점밖에 없다는 건 여기 딱 한 점 여기서 만난다는 얘기지. 그럼 간단하죠. 판별식 T K-8 제곱 마이너스 4K 그러니까 무조건 0이라는 얘기죠. K제곱 마이너스 16K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마이너스 20K 플러스 물어보는 게 뭐죠? K값의 합이죠. 어떻게 구할 거예요? 20이죠. 그렇지. 여기서 근계수 관계 나와야지. 뭐 물론 이 문제는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인수분해해서 근 구할 수 있지. 근데 만약에 뭐 하다 보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을 만났어. 그럼 못 풀어? 근해공식 쓸 거야? 눈이 해왔던 근각계수의 관계를 떠올리시면 상관이 없다.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말을 해보자, 말. 두 가지로 해결할 거야. 선생님이 두 가지로 해결할 거야. 이제 말을 해보자는 건 뭐냐면, 이게 총 국어 실력이 좀 필요합니다. 해볼게요. 너는 아래로 볼록해. 너는 X축이야. 근데 X축 아래에 적어도 한 점 이상이, 그러니까 얘와 얘, 여기 범위에 교점이 있대. 무슨 말이야? 뚫고 들어갔다 나온다는 얘기지. 이해됐을까?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아니라 0보다 작은 영역에서 교점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는 X축과 이런 관계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예요?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세워야 돼. 이해됐을까? 문제 조건을 보면 다음 2차 부등식이 해를 갖고 있대. 해 존재. 오케이? 두 번. 자, 이건 판별식 그냥 여러분들 풀면 돼요. 그렇죠? 빨리 할게. 이거 하고 다른 얘기 또 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잖아. 이건 뭐냐면 저 좌변에 준식 써놓고 너가 해가 없다 조건의 여집합 반대 범위 여집합이란 걸 아직 안 했으니까 반대 범위 전체에서 해가 없다를 다 빼면 돼. 안 돼. 이거는 안 할게. 상식적으로 근데 이런 얘기야. 봐봐. 지금 식이 0보다 작건데 이게 근 있다 있죠? 근 있다의 A 범위지. 이해됐어? 근데 우리는 0보다 작은 범위에 근 없다를 더 많이 다뤘어. 그치? 우리가 주로 다뤘던 게 이렇게 돼 있는 상태를 많이 다뤘잖아. 떠 있거나 붙어 있는 거. 그러면 근 없다의 A 범위를 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 근이 없어지는 A의 범위를 전체 범위에서 이 범위만큼을 빼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또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뭐냐면 우리가 이런 식의 해석은 좀 익숙하지 않거든. 여기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거는 별로 다뤄보지 않았어. 우리는 지금까지 붕 떠 있거나 여기 붙어 있는 정도, 이 정도의 것을 다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차라리 0보다 작게 만드는 A의 범위가 있다면, 여기서 근이 존재하게 하는 A의 범위에 있다는 건 이쪽에 근이 존재할 수 없게 만드는 A의 범위를 찾아서 전체에서 그 범위만 쏙 빼내면 얘가 남는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두 번째 방법이라는 거야. 왜냐? 우리는 이런 게 더 익숙하거든.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아요. 이러면 근이 없어지거든. 그치?
그러면 이걸 구해서 전체에서 얘를 빼버리고 나머지가 얘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풀면 어떻게 떨어질 거냐면 얘 반대로 나오겠지.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어차피 같은 판별식이니까. 그치? 그러면 전체에서 이거 빼고 나머지 다 돼. 그게 이거야. 이해됐을까? 어. 선생님이 두 번째 얘기한 이유는 뭐라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X축 위에 붕 떠 있거나 접하는 것들 위주로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X축 아래와 최소 적어도 하나의 근이 존재한다 이런 거는 지금 처음 다뤄봤으니까. 그래서 이 앞에서 계속 좀 다뤄왔던 녀석을 기반으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두 번째도 설명해 준 거야. 이런 게 자, 넘어갑니다. 8번. 자, 다음에 해가 없대요. 해가 없다는 건 뭐야? 읽으시면 돼. 좌변은 이렇게 생긴 걸 거야. 우변은 이렇게 생겼어. X축이죠. 근데 X축보다 작은데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대. 이거 무슨 말이야? 붙어 있거나 떴다란 얘기지. 그러니까 판별식이 뭐란 얘기죠?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는 거지. 그럼 끝이에요. 푸시면 됩니다. 4분의 D 가볍게 볼게요. 1-A-4.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A는 5보다 크거나 같아. 끝. 이해됐어? 그래서 이제 식을 보면 함수 그래프가 떠오르면 끝난 거야. 그리고 해석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까지 이게 한 틀에서 다루어지는 게 같아지면 되겠다. 다음에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한다. n은 정수 n의 개수. 다음에 해가 없다죠. 다음에 해가 없다. 난 최고창 이렇게 생긴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어.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요걸 이렇게 틀어서 너가 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야.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읽는 거야. 2차 함수 그래프 그려서 X축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너의 판별식은 n 더하기 3제곱 마이너스 4 n 더하기 3이죠. 그냥 반제곱 마이너스 1씩 플러스네요. 너가 어때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지. X축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붕 떠 있거나 만나는 것까지는 가능.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 다음에 n 더하기 3, n 더하기 7 이렇게. 그래서 n의 범위는 마7, 마3이고 들어가야죠. 몇 개?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7까지 개수 5개. 근데 최고차원 개수를 이게 마이너스 음수를 양수로 바꾸지 않고도 풀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왼쪽 그래프는 위로 볼록이죠. 마저 설명해 볼게. 왼쪽 그래프는 위로 볼록인데 얘가 X축 위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생겼거나 이것까지 허용이지. 접하는 것까지. 뭐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차피 우리가 계속 봐왔던 형태로 해석하는 게 편하잖아요. 자주 봐왔던 형식으로. 그래서 양수로 틀었을 뿐이야. 안 바꿔도 상관은 없는데 바꿔놓는 게 수월하다. 실수가 좀 줄고요.
2차 부등식입니다. 해가 존재하도록. 자, 2차 부등식이라고 불렀어. 일단 그럼 A는 어때요? 뭐면 안 되지? 0이면 안 돼. 이게 기본 전제야. 기본 조건이야.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너의 해가 존재하도록이야. 그러면 이 2차식의 그래프를 그리고 X축과 비교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은, 즉 X축 또는 S축 아래에 근이 존재하면 돼. 그러니까 1번 A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것 또는 이것까지 허용이야. 이해돼? X축과 같거나 X축 아래에 해가 존재합니다라는 건 얘가 중근까지는 괜찮고 두 개는 만나야 돼. 그래서 이 조건에서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A가 양수일 때는. 됐을까? 자, 그럼 보자. 그럼 판별식이 어떻게 되느냐? a제곱 마이너스 4a에 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아, 귀찮은데.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을 풀면 0과 3분의 8이고요. 이렇게 되죠. 그런데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 a는 0보다 크고 3분의 8보다 작아. 0이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 여기 0은 포함되면 안 되고 이렇게 끝나야 돼. 두 번째, a가 0보다 작으면 a가 0보다 작으면 어떨까? 판단해. a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다면 a가 0보다 작기만 하면 무조건 x축 아래에 함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치? a가 0보다 작기만 하면 모두 성립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축 아래에 근이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해가 존재한다는 건. 그치? 그런데 얘가 0보다 작으면요. 얘가 어떻게 그려지든 x축 아래에는 무조건 함수 그래프가 찍힙니다. a가 음수일 때는 항상 성립이에요. 고로 a 값의 범위는 a가 0보다 작거나 또는 0보다 크고 3분의 8 이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요렇게. 참 반응 참 느리다. 되겠습니까? 괜찮아요?
다음이 해가 없대. 다음에 해가 없대. 이 식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름이 있습니까? 그냥 부등식입니까? 2차 부등식입니까? 이름을 봐. 2차 부등식 이름 있지? 얘 그냥 부등식 아니고 2차 부등식이야. 그러면 뭘 따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 해를 가지지 않아. 해 없다. 뭐 해야 돼? 이건 해놓고 시작하는 거야. 무조건. 이 뒤가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이. 그런데 0보다 작은 게 뭐라 그랬니? 없다 그랬지. 그치? 그러므로 K-1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즉,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 아래에 아무것도 안 와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에 해가 없어야 돼. 그러면 떠 있거나 붙는 것까지 가능. 판별식 D가 K제곱 마이너스 8에 K 마이너스 1이 0보다 이건 어때야 돼 그러면 이제 함수 전체가 뜨거나 붙는 것까지 가는 게 뭐라고 말해? 요렇게 나와야지.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8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므로 얘가 이렇게 두 개의 근이 나와야 되거든요. 짝근공 나와야 되죠. 짝근의 공식. K는 4 뿔마 루트 너 제곱 마이너스 너 곱한 거 4 뿔마 루트 8이니까 2 루트 2 4 마이너스 2 루트 2 4 플러스 2 루트 2 그런데 K는 1보다 커야 돼. 얘 값이 얼마냐? 얘가 2. 얼마거든요. 루트 8이니까 1보다 커. 이해됐을까? 그러면 이것과 아까 K가 1보다 크다 그랬죠? 근데 1이 4-2 루트 2보다 좀 작아. 1이 1보다 K가 1보다 커야지.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근이 되는 거죠. 4-2 루트 2, 4 플러스 2 루트 2. 됐을까? 계산 가능하겠니? 네. 음. 12번 볼게. 2차 부등식 중 해가 없는, 이건 그냥 푸세요. 안 할래. 근데, 할 건데, 선생님이랑 그때 뭐 2차 함수 3초 그리기 했던 거 기억나니? 축, y절편, x축 교점, 축, y절편, x축 교점. 요거 연습 한번 해볼게요. 기억. 어떻게 돼? 이게 기억이야. 축, 양수. 그쵸? 판별식은 0보다 작죠. 그리고 읽으세요. 기억. 그려놓고 너가 0보다 작은 범위에 근이 있습니까? 없죠. 해 있어 없어? 해 없다. 여기는 해 없다. 해 없는 거 찾는 건가요? 해가 없는 것. 해가 없어요. 없다. 자, 니은 그려볼게. 니은 함수 그래프. 자, 축 양수. 판별식 D 0보다 작고. 니은도 이렇게 그려져. 개형은.
좀 해석이 어려우면 얘가 반제곱보다 크면 아까 뭐라 그랬어? 완전 제곱식 플러스 양수가 되면 판별식 0보다 작은 형태라 그랬죠? 그쵸? 완전 제곱식 끌어내려고 하면 반제곱만 해보면 되잖아. 16 더하기 2죠. 완전 제곱식 더하기 2 양수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뭐 아무튼 이게 니은이야. 니은 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x축 아래에 해가 있어 없어? 해 없다. 자, 디귿 그려보자. 위로 볼록이고, 자 봐봐. 위로 볼록, 부호 달라, 축 양수. 맞아? 그 다음에 y절편 양수. 얘는 이렇게 그려졌네. 그랬더니 0보다 큰 범위 존재합니까? 해 있어 없어? 해 있다야.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문제는 2차 함수 그래프 개형만 그려내면 끝납니다. 이거 반제곱 완전 제곱식이죠. 맞아요? 축 양수구. 얘가 0보다 큰 범위 해 존재합니까? 있죠. 해 있다 없다? 해 있다. 그 다음 리을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러면 0보다 큰 범위는 무조건 존재합니다. 안 그려봐도. 아래로 볼록하면. 무슨 얘기냐면 최소값은 있지만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언젠간 양수가 된다는 얘기야. 이런 그래프. 다른 걸 안 따져보더라도 그렇다. 답은 기역 니은이죠. 해가 없는 건 기역과 니은이다. 자, 13번. 번이 조금 해석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천천히 볼게. 너에 해당하는 x는 이라고 읽어야 돼. 너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는 너의 모든 실수 x는 너를 만족해요. 자, 한번 볼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k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범위가 있어. 그쵸? 이것의 해를 구하면 어떤 형태가 나올 거냐면 해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치? 그런데 이 범위에 해당하는 x의 값들은 너 안에 포함된다. 이해가 될까? 이 범위에 있는 모든 x는 그러니까 얘가 성립한다 이렇게 읽을게요, 그냥. 최고차항 마이너스 1인 거 불편하니까. 저 범위에 있는 애는 항상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앞에 있는 이 녀석이 뒤에 있는 이 부등식의 해에 포함된다는 거야. 이게 큰 틀 그럴 줄 알았다. 크게 그려볼게. 이 녀석의 부등식이 이렇게 풀렸어. 이렇게 풀렸는데 2와 5 사이에 있는 값들은 2와 5 사이에 있는 값들은 항상 성립을 해. 이 범위에 항상 들어가. 이런 뜻이야. 만약에 2가 한쪽에서 이렇게 벗어났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모든 x는 이 함수값이 다 0보다 작거나 같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 녀석의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게 한 번에 이해하는 데 좋다. 봐봐. 얘가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잖아. 2부터 5까지는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 상황이다. 됐어?
어떻게 풀래? 어떻게 풀 거야? 너의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더니 그 안에 2와 5가 들어가네. 어떻게 풀 거야? 말해봐. 말해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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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이런 걸 뭐라고 해? 아, 개형을 잘 봐봐.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샥 그렸더니 얘가 2하고 5 사이에 있는 모든 애들은 이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았대. 이거 뭐라고 해, 이런 거? 여기서 봤잖아, 그치? 근분리. 둑은 알파와 베타 사이에 5와 2가 들어간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F2는 4-2K가 0보다 작거나 같고, F5는 25-10-2K가 0보다 작거나 같아. 너이고 너여야 하는 거지. 그럼 K 값은 0보다 커나 같고, 여기서의 K 값은 2분의 15보다 커나 같다. 이해됐을까? 이해됐어요? 그랬을 때 최소값, K 최소값 얼마예요? 정수 K 최소값 얼마? 8.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센스 있게 문제를 풀어낸다면 다음과 같은 풀이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약간 발휘하는 건데 이거는 못해도 상관없어. 못해도 상관없어. 근데 지금 그래프 개형이 어디까지 확정이야? 축까지 확정해, 축까지. 그럼 얘는 지금 1이잖아. 2는 여기 있고 5는 저기 있죠. 맞아요? 그러면 이 모든 값이 아래로 내려와야 되잖아. 2와 5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이 값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는 자연스럽죠. 즉, 이 중에 얘까지 모두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들어가는 거니까 F5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F2는 자동으로 0보다 작아져요. 굳이 이건 안 봐도 됐었어. 근데 매번 이렇게 뭐 축까지 고르민 하느니 한번 그냥 계산해 버리면 더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보는 거야. 근데 축까지 고려한다면 굳이 2는 안 봤어도 됐고 5만 봤으면 돼. 상관없어. 그래도 상관없다. 근분리였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생뚱맞죠? 2차 부등식을 푸는데 2차 함수도 쓰여, 2차 방정식도 쓰여. 그러니까 판별식 봐야 되니까 2차 방정식도 쓰여 하다가는 2차 방정식의 근분리까지 쓰인다.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거를 축적해서 다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가 핵심이에요. 어디 하나 소홀하기가 어렵죠. 고등상이.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서 가우스는 가우스라고 불러요. 가우스 기호 설명했었나? 정수 부분을 나타내는 기호. 응? 이 기호의 이름은 가우스. 가우스라고 해. 가우스. 가우스 아실 거. 근데 가우스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정수 부분을 나타내는 값이야. 결국 이 녀석은 정수 t라고 놓을 수 있어.
요렇게.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참고로 예를 들어서 가우스 x가 1이 된다면 x의 범위는 1보다 커 나갔고 2보다 작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정수 범위니까. 자, 해보자. 2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은 해를 구하세요. 이게 정수 t야. 1, 2, 2, 3에 너 뿌리죠. 인수분해하면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좌변의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2분의 3 2가 되고 0보다 작은 범위니까 여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므로 정수로서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1, 0, 1이야. 이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만 찾으라 했어요. 정수만. 정수 t. 고로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가능한데 마이너스 1이면 얼마부터 해요? 이렇게 되죠. 너 또는 이렇게 되죠. 또는 이거 세 개를 합치라는 거지. 공통인 부분이 아니라 이 세 개를 연결시키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x의 범위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 이상 2 미만이 된다. 연결하니까 그냥 쓸게요. x는 마이너스 1 이상 2 미만. 되겠는가? 요거는 그냥 2차 함수 그래프거긴 하거든요. 그냥 볼게요. 20m 높이에서 지면의 수직 방향에 뭔가 물체를 쏘아 올리면 지면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땅이 있어. 건물은 20m 높이야. 여기 위에서 뿅 하고 쐈대. 이 높이를 나타내는 식이 2차 함수야. 그랬을 때 뭐야? 40m? 맞나? 40m 이상일 때는 이게 몇 초 동안에 여기 위에 존재하는가 이걸 구하라는 거거든. 그리고 그냥 2차 함수식을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25t 더하기 20이 40 이상인 경우. 일단 이 범위를 구하라는 거지. 그랬을 때 그게 몇 초부터 몇 초까지면 그 사이가 모두 40m 위에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거 2차 부등식 풀 거니까 그냥 이 항을 얘를 통째로 이쪽으로 보내는 게 낫죠. 이 항을 이쪽 방향에서 이쪽 방향. 5t의 제곱 마이너스 25t 더하기 20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t의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결국 1, 4 x는 t는 1초부터 4초까지 1초 이상 4초 미만 4초 이하 즉 몇 초 동안? 3초 동안. 제일 먼저 40m가 되는 게 1초 후에 40m에 올라갔다가 슝 다시 내려와서 4초 후에 다시 40m 위치에 오는 거지. 그래서 몇 초 동안 있는 거야, 저 위에? 3초 동안 있는 거야. 상황도 이해됐어?
몇 초 동안? 3초 동안. 자, 꽃밭 넓이 120 이상 되게 하세요. 끝이야. 꽃밭의 넓이가 120 이상만 되면 돼. 자, 1번. 일단은 선생님이 이렇게 같은 폭으로 쭉쭉 길을 내면 어느 방향으로 길을 내든 그냥 얘를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어?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지? 기억나? 얘 다 이어붙일 수 있다 그랬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만큼의 공간만큼만 비워버리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조각을 이어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근데 사라진 부분이 얼마만큼이야? 이쪽에서 x 플러스 2만큼, 이 아래로 x만큼 사라졌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세로가 16 마이너스 x, 가로는 32에서 요거 빼는 거니까 30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야. 고로 30 마이너스 x 16 마이너스 x로 곱해서 전체 넓이가 120 이상이면 된대. 이때 x 최대값이죠. 구하라는 거는 x 최대값이야. 그럼 이거 이제 2차 부등식 풀면 x 범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x 최대값이 나온다.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6x 플러스 480 마이너스 120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x제곱 마이너스 46x 플러스 360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게 10이랑 36에서 46 나오겠죠. 10, 36인데 양수니까 2범이거든. 크거나 같은 거니까 구멍 채우고 10 이하 또는 36 이상이야. 맞아? 그런데 조건이 뭐야? 야, 이 x의 크기가 얘보다는 클 수 없지. 그래서 x는 어때야 돼? 16보다는 작아야겠죠. 즉 x는 근데 16보다 작아야 하므로 근은 얘만 돼. 이쪽은 근이 될 수 없어요. 길의 폭이 36이 넘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얘만 근이기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 돼? x는 10 이상이다. 이게 결론인 거야. 써놓고 물어보는 거 답하시면 됩니다. 최대 x 얼마? 10. 괜찮겠는가? 빰빰빰빰 빠밤빰빰 빰빰빰빰빰. 가전제품 100만원에 75개 2만원 가격 내려. 2만원마다 3개씩 늘어. 잡아. 이렇게 보는 거야. 2만원씩 2만원씩이야. 2만원씩 X번이라고 할까?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가격은 100만원에서 2X만큼 빠지는 거야.
할인 간격이 2만 원씩인 거지. 이걸 횟수로 생각을 해보라고. 2만 원씩 X번 할인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개수가 75 더하기 3X개로 느는 거야. 가격 이만큼 깎으면 이만큼 더 팔린다. 이런 뜻인 거야. 이해됐을까? 괜찮을까? 그러면 100 마이너스 2X 75 더하기 3X를 곱했더니 8100.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괄호 만원이거든요. 원래 많이 곱해져 있어야 돼. 근데 8100 만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양쪽에서 같이 만원짜리 이렇게 깐 거야. 이해됐을까? 이게 8100 이상이 될 수 있는 X 범위로 구하래요. 마이너스 6 X의 제곱 마이너스 150 플러스 300 플러스 150 X 더하기 7500 8100. 얘 통째로 이쪽으로 이항 6X 제곱 마이너스 150X 플러스 600 6으로 다 나눠 X의 제곱 마이너스 25 X 플러스 100. (5랑 20이죠) 그러면 요거 선생님이 혹시 요렇게 쓰면 괜찮겠니? 이렇게 매달 한 번씩, 매달 한 번씩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 5번째부터 20번째까지 가능한 거죠. 이해됐어요? 개수 15야 16이야? 16. 마지막에 여기서 15하고 틀리는 사람들이 나온다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개수 세기 5부터 20까지는 20 빼기 4다. 이렇게 세는 거야. 16. 16개월 동안. 연립 2차 부등식 활용인데요. 문제수가 맞나? 15개나 되네? 다 풀었더니 15개 남았어? 다 풀어. 골라 풀어. 골라서 좀 풀게요. 여기는 여러분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우리가 연립 2차 부등식이니까 2차 부등식이 2개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부등식은 한 문자에 대해서 연립으로 세울 수가 있어. 단 너도 만족하고 너도 만족하는 거니까 둘의 어떤 범위? 공통범위. 수직선에서 둘이 풀어서 공통범위 찾으면 된다. 지금 선생님이 이 앞에서 다 풀어줬던 이유가 이게 부등식의 근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건 해석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해석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단순한 풀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안 할 겁니다. 왜냐면 그냥 단순하게 풀어서 공통범위 찾으시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부등식만 풀면 되는 거니까 끝이고. 자, 3번은 볼게요. 3번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립방정식은 A는 B는 C다라고 할 때 식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내가 편한 대로 잡아도 된다 그랬지. 근데 부등식은 어떻다 그랬어? 부등식인 경우는 이거 의미 없다 그랬죠. 부등식은 그냥 이렇게 쓰고 1번, 이렇게 쓰고 2번 하고 너의 공통 찾으시면 끝이야. 풀이니까.
됐지? 자, 4번 되는지 한번 볼게. 4번. 다음 부등식 푸세요. 이제 범위 안 나오는 그냥 그래프를 그린다. 잘 봐봐. 얘는 이거지. 이거지. x를 제곱하나 절대값 x 제곱하나 똑같아. 그러면 없었지만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바꿔줘. 이건 뭐야? y는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을 fx라고 할 때, 응? 그건 f x에다 절대값 붙일 거지. 이렇게. 우리 요렇게 생긴 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리더라? 요렇게 생긴 거 어떻게 그리더라? 어떻게 읽어? x가 마이너스 1일 때하고 1일 때, 마이너스 2하고 2일 때가 항상 같아야 되니까 양수 쪽인 거를 이쪽으로 대칭 복사하면 된다 그랬지. 그럼 이거 함수 그래프 그려봐 라는 거야. 이 함수 그래프 그려봐 라는 거야. 이 함수 그래프 그려봐. 어떻게 그려져? 축이 어디야? 마이너스 1이야. y절편은 마이너스 8이고 이렇게 생겼지. 원래 이렇게 생겼던 함수 그래프인데 여기다 x의 절대값을 꽝 하고 붙여버렸어. 그럼 어떡해? 얘가 사라진다. 그리고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얘가 어떤 경우?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요거만 구하면 돼. 결론은 뭐지? 이 값만 알면 된다는 얘기야. 이 값. 너에 대해서 대칭한 거니까. 방정식 근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하고 2죠. 원래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2였지 않았습니까? 그쵸? 원래 함수 그래프가 요거 하얀색 그래프니까. 띠리리리리 띠띠리리리 지워라 그랬지. 지우고 요거 양수 쪽만 대칭으로 복사해주면 된다고 했으니까 결국 2와 마이너스 2죠.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을까? 자, 또 다르게 풀어볼게. 자, 그렇지 않다면 이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제 이거 아니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x가 0보다 작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구하면 x가 얼마랑 얼마야? 얼마랑 얼마야? 4랑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인데 0보다 작은 범위므로 여기만 이렇게 해당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므로 얘는 마이너스 4부터 2까지인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근데 너 이고 아니야 너 또는 이지. 너 또는 너니까 이게 두 개의 범위를 합쳐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 x 2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이번 단원에서 고등수학 상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 이게 풀이가 맞는데 내가 이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끝이야. 절대값을 보는 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좀 이만큼 크다. 괜찮아요? 두 가지다. 자, 5번은 더 심각하지. 정수 x의 범위인데 좌변함수 그래프 그리면 돼. 좌변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리니? 0, 4 원래 이렇게 그려지는데 함수식 전체 절대값을 씌운다는 건 함수값이 음수면 안 되니까 4, 4, 4, 4, 4 근데 여기 꼭지점이 원래 어디야? 2,4죠. 2, 마이너스 4였죠. 그러니까 여기가
2,4로 볼록 올라왔어. 맞아? 그랬을 때 3보다 작은 범위 이렇게 되는 거야. 3보다 작은 함수값 범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먼저 이게 바깥쪽이 x제곱 원래 마이너스 4x하고 3이 만나는 점이랑 여기 안쪽 점 있죠? 안쪽 점은 뒤집은 게 3인 경우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은 0의 근이 있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의 근이 있어. 이게 뭐냐면 바깥쪽 점들이야. 이게 안쪽 두 점의 좌표야. 맞아? 정수 x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죠? 와! 그래도 할 수 있어. 여기에 x의 값이 2 뿔마 루트 7이야. 여기에 x의 값은 1 또는 3이야. 이해됐을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갑니다. 2 마이너스 루트 7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 또는 3보다 크고 2 플러스 루트 7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2점 얼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0점 얼마지? 여기에 얼마 있어? 정수 x는 0 한 개 있어. 자, 이 범위는 얘가 2점 얼마죠? 그러니까 4 얼마지? 2점 얼마니까 전체적으로 4 얼마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x의 값은 4 하나 있는 거야. 괜찮을까? 요 바깥쪽 교점하고 안쪽 교점이 있어. 이게 1과 3이고 여기가 2 마이너스 루트 7, 2 플러스 루트 7 되는 거야. 요 사이에 0이 있고요. 요 사이에 4 있는 거야. 그림도 딱 0, 4 이렇게 있잖아요. 정수 x값의 합은 4다. 자, 6번 푸는데 아래 거는 그냥 풀 거니까 위에 것만 처리해보자. 자, 절대값 x-2가 5보다 작다. 요거에 대한 해결이 두 가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프 없이 하던 때도 있었어. 어떻게 하느냐. 절대값이라는 게 원래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잖아.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5보다 작다는 건 이쪽으로는 5보다 작고 이쪽으로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 7 이렇게 또 간단하게 떨어질 수 있어. 그래프 그려보라고 하면 어렵지 않아. 2라는 점에서 이런 꼭지점을 갖는 뾰족한 아래로 뾰족한 녀석이지. 얘가 5잖아. 높이가. 맞아? 높이가 5면 얼마 가는 거야? 얼마 가는 거야? 5 가는 거죠. 여기 들어가는 건데 높이가 5라는 건 가로로도 5만큼씩 이동했다는 거잖아. 5만큼 작아지고 5만큼 커지고 마이너스 3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이렇게도 갈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이것도 편하지만 1차 함수 그래프인데 절대값 하나짜리 꼭지점이 2,0인 아래로 뾰족한 직선을 그려서 2로부터 5만큼 작은 쪽, 5만큼 큰 쪽이 각각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그려면 그래프로 해석하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어렵지 않게 합니다. 7번의 아랫게 문제가 되겠죠. 이제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 풀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래 거 다시 한번 봅니다. 1차 식의 절대값이 있지만 여기도 절대값 넣어도 똑같은 식이거든. x의 제곱이나 절대값 제곱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 2번 함수 그래프만 먼저 그려와서 그려보면 원래 축이 음수잖아요. 맞아요? 절대값 없는 상태에서 말이야.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을 의미하는 거야. 이 녀석. 얘는 축이 음수죠. y절편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근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과 2란 말이지.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6을 지나는데 요렇게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2야. 그치? 맞아? 그럴 때 어떻게 해? 얘가 사라지고 이쪽이 대칭으로 복사해 나가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이렇게 돼. 괜찮을까? 진짜 그릴 수 있겠어? 이게 가능하면 여러분들 아까 그 x범위 나눠서 부등식을 두 개로 또 나눠서 풀고 각각에 만족하는 것을 합친 다음에 다시 위와의 공통인 부분을 찾는 거란 말이지. 그것보다 이게 훨씬 더 한 번에 좀 단순하게 해결되잖아. 그래프만 그려낼 수 있다면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이렇게 되더라. 근데 1번이 너무 간단해. 마7, 마1이지. 0보다 큰 범위가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거든. 그럼 어떻게 돼?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너와 너의 공통 범위니까. 되겠어? 괜찮아? 오, 좋아. 어때?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 그래프 그리기 연습을 그때 시간 내서 좀 해놓긴 했지만 그것이 실제 문제에서 위력을 발휘하잖아?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게 조건 나눠서 풀어야 될 저 2차 부등식이 그래프 하나로 끝나버려. 해놓을 만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절대값 함수 그래프 그리기는 8번 안 해. 니네 번에 그냥 풀어서 근조건 가볍게 맞추시면 돼요. (15번까지만) 하면 되네. 자, 연립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볼까? 일단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풀어지잖아요. 1번 2차 부등식은 풀어지잖아요. 볼까? 10 맞춰야 되니까 2 곱하기 10이 여기가 맞불이죠. 그래서 1번 2차 함수 부등식을 풀면 마이너스 2와 플러스 12고 0보다 큰 범위니까 양수, 여기가 양수니까 이렇게 되거든. 그리고 2번 함수 그래프는 자, 그냥 풀어볼게. 너를 이참수로 해석을 해볼 거거든. 그런데 선생님 여기 1창을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로 볼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떤 거야?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
그랬을 때 x축 교점 하나는 완성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나머지 하나가 a제곱 마이너스 a야. 그럼 봐봐. 이 녀석의 근이 마이너스 2와 10인데 얘가 이렇게 찍히죠. 이 두 좌표가 어때야 돼? 이 두 좌표가 이 사이에 들어가야 돼. 근데 마이너스 1은 확정이야. 그럼 뭐만? 어차피 이 두 좌표가 마이너스 1과 a제곱 마이너스 a거든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얘 만나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공통은 안 나옵니다. 왜? 얘도 구멍이 나 있고 얘도 구멍이 나 있어서 구멍이 뚫려 있는 것끼리 겹쳐도 공통은 안 생겨요. 만나도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당황스럽니? 자, 첫 번째 부등식과 두 번째 부등식의 공통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공통이 나오면 안 되는데 한 점 마이너스 1은 확정이야. 나머지 한 점이 a제곱 마이너스 a잖아. 근데 이 a제곱 마이너스 a가 이쪽에 있던 이쪽에 있던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둘 다 이 사이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됐을까? 그래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 어쩔 TV? 이럴 TV. 마찬가지로 a에 대한 함수 그래프를 그냥 그려. 그리고 마이너스 2 이상 12 이하의 a의 범위인 거야. 되겠어? 근데 얘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2보다 더 작거든요.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의미가 없어요. 이쪽 경계선은. 이것만 만족하면 돼. 고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간다. 요거만 찾으면 되거든. 3, 4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3 이상 4 이하더라. 일단 지워볼게요. 이 문제는 아이고 요 개수 이 부분 개수와 상수를 보면서 인수분해가 떠올랐을 때 가능한 방법이겠죠. 선생님도 문제 관찰하면서 인수분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갔던 거예요. 사실은. 선생님 너무 억지 아닙니까? 응? 너무 억지 아닙니까? 이게 억지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원칙적으로 풀어볼게요. 인수분해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생각을 해보자고. 어차피 첫 번째 거는 근을 알잖아. 그치? 근데 두 번째 2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두 근이 여기 있어야만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해됐을까요? 그럼 얘는 사실은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근분리가 아니고
마이너스 2에서 양수고 플러스 12에서 함수값이 양수기만 하면 얘는 성립을 합니다. 근분리랑 가장 큰 차이점은 뭐죠? 근분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 물론 축이 마이너스 2와 12 사이에 들어가야 되긴 하고. 근분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지? 선생님 지금 뭐뭐 말했어? 경계선 함수값 축의 방정식인데 뭐 안 봤어? 판별식 안 봤지? 판별식 안 본 이유는 뭐야? 판별식이 만약에 0보다 작아서 이렇게 붕 뜨잖아. 그럼 두 번째 2차 부등식에 근은 있어 없어? 근이 없지. 근이 없는 부등식과 근이 있는 부등식의 공통은 근이 없다잖아. 그럼 판별식은 필요 없는 거야. 판별식은 원래 이게 근분리랑 거의 비슷한 조건이거든요. 축은 이 사이로 들어가야 돼. 축은 이 사이로 들어가야 돼. 이해됐을까? 왜 그래야 돼요, 선생님? 얘가 혹시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양수고 여기 양수인데 여기 어딘가에 근이 있다면 이게 공통이 나와버리잖아. 이해됐어? 그것도? 자, 다시. 마이너스 2와 12가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 녀석의 이차함수 그래프가 만약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근이 나오잖아요. 그럼 공통이 생겨버리잖아. 그러니 공통이 안 생기게 하려면 일단 축이 이 사이로 들어와야지. 아니야. 근분리로도 따져볼 수는 있어. 경계선 함수값 축의 방정식으로. 아시겠죠? 근데 근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축이 저 사이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그건 또 뜰 수 있거든. 조건 엄청 복잡하잖아. 이것저것 따져야 될 게. 그냥 첫 번째 방법으로 정리를 할게요. 인수분해 안 됐을 때는 이제 근분리를 따져보긴 해야 됩니다. 이거는 될 것 같아요. 공통근이 5다. 정수 x는 5다. 이거 2-1에서 했던 겁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두 값이 3과 a예요. 어느 쪽이 a고 어느 쪽이 3일지 몰라. 근데 이렇게 돼 있어. 두 번째는 0과 4의 바깥쪽이야, 이번에. 그치? 이차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렸어. 0보다 큰 범위니까. 너의 공통 중에 x의 값이 5분이래. 그러면 이게 A3이겠냐? 3A겠냐? 얘겠니? 얘겠니? 당연히 얘겠지. 공통이 5만 나오려면. 얘랑은 공통이 5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자, 보세요. 이거 잘해야 된다. 0 중요해. 4. 두 번째가 3. A. 사이에 뭐 있어? 5가 있어. 맞지? 근데 뭐가 들어가면 안 돼? 6은 들어가면 안 돼. 됐을까? 자, 그럼 A에 보면 어떻게 돼? 이거 구멍 뚫렸느냐 안 뚫렸느냐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A는 5보다 크고 6보다 작긴 해야 되는데 5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A와 5가 겹쳐버리면 5가 근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A가 5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A가 6이랑 같다면 그 범위 안에 6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6이 돼도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근조건 맞추는 거 기억나죠? 이거 2-1에서 했던 거. A가 6이 되면 얘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 선생님은 그래서 2-1에서 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저 부분 때문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했던 거고. 공통근 1개.
얘도 두 번째가 문제인데 두 번째 인수분해 되는 거 보입니까?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확인할 때는 얘랑 얘 2 더하면 얘 나오죠? 순서 바꿔 적어줄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 더하기 2는 A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죠. 그래서 인수분해 된다고. 플러스 상태로 보는 게 더 편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부등식이 마이너스 1과 4에서 똥골뱅이 0보다 커요. 요런. 자, 너와 너의 너는 뭐야? 여기가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A 마이너스 1이 이 두 점이야. 근데 누가 누구인지 아직은 몰라. 안 정했어. 근데 정수가 단 하나 존재한대. 응? 그러면 어떻게 돼야 너와 너의 공통 자리에 근이 하나만 만들어질까? 생각해 보아요. 자, 지금부터 이거 2-1에서 했다. 심화 때. 이렇게 돼 있지. 얘가 여기에서 있다면 이제 이쪽에서 공통이 나온다면 이런 거지. A-1 2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2가 되고. 이해가 됐을까?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정수가 하나만 있어야 돼. 그러면 근대는 게 누구?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근으로 한 개 딱 하나짜리 근이 얘여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요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3이 되면 공통근 사이에 마이너스 3이 근을 안 갖게 되죠. 둘 다 구멍이 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서 그려진다면, 이쪽에서 공통근이 나온다면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2 미만이 되는 거야. 그런데 혹여 만약에 이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렇게가 좌표라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여기 와서 A 마이너스 1이 여기 오게 그릴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오른쪽 범위에서 근이 나온다면 얘는 누구랑 누구 사이 들어가야 돼? 5와 누구 사이? 6 사이로 들어가면서 공통근이 요거 하나, 5 하나 나오게 만들어줘야 돼. 5가 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와 6 사이에 들어가는데 5가 되면 안 되고 6이 돼도 상관없죠. 이때 A 값의 범위는 6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그러므로 정수 A의 값은 몇 개? 마이너스 3과 7 두 개. 더하라 그랬어? 그럼 마이너스 3과 7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문제에서 야, 이게 공통근이 하나려면 이렇게 합니다. 이거 따지는 거 2-1 심화 때 무진장 했거든, 우리. 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어떡하지? 기억이 나야 되는데. 그거 따져보는 거 지금 연습해보세요. 어려우면 영상 돌려서라도 다시 보세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걸 찾아오셔야 돼요. 이건 좀 중요한 요소야. Did you get it? 여기가 조금 자 1번 억지스럽더라도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인수분해할 방법을 찾아내세요. 노력하시고요. 그건 뭐 여기서 선생님 더 얘기한다고 어떻게 해. 이것보다는 그냥 모든 개수나 상수 형태를 플러스라고 놓고
얘네 둘을 적당히 둘 곱해서 얘네 합이 맞아 떨어지게 되겠는지를 적당히 맞추는 거잖아. 적당히 해봐. 될 때까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 2단계 있지. 이때 근 하나가 되려면 그 공통근이 마이너스 3이어야 되고 마이너스 3이 되려면 이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 사이인데 마이너스 4는 돼도 얘가 포함 안 되고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3 이거 해야 된다고. 근 따지기 얘가 포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예전에 2-1에서 했었다고 엄청나게. 근데 기억이 가물가물하지요. 가물가물한 기억은 그렇습니다. 실근 조건은 뭐 판별식이죠. 근데 왜 이게 실근 조건이 나왔냐? 나중에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판별식을 세우면 그게 2차 부등식이 돼. 2차 부등식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2차 부등식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이건 2차 부등식 활용입니다 라고 돼 있지만 그냥 판별식이 0보다 커나 같다. 마찬가지로 판별식만 다루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 수요일 확인학습은 231쪽까지 그냥 끝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11강 오늘 했던 거의 개념에서 산술 기하 평균, 코슈바르츠 부등식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돼요. 선생님이 야 절대 부등식 산술 기하 코슈바르츠라는 애가 있어. 그냥 들어보는 경험만으로 그냥 두세요. 이거 쓸 일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놔두시고 글쎄 그거 빼면 오늘 사실 개념이 없죠. 추가적인 개념은 없어. 그냥 이차함수 그래프 잘 그리면 돼. 우리가 앞에서 계속 연습했던 것 중에 뭐 근의 분리를 쓰기도 했고요. 그렇죠? 근 분리를 쓰기도 했고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 그래프를 쓰기도 했고 뭐 하기도 했지만 결론은 뭐였어? 시작할 때 그래프 그려내면 부등식 해석은 돼. 그 다음은 다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조합해가면서 문제를 해석했던 거야. 끝. 풀어와 보세요.